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를 한 사람, 죽기 전 자신의 흔적을 치우는데 드는 가격을 문의한 사람, 너무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던 사람. 특수청소부가 마주한 서로 다른 고독사의 얼굴들에는 안타깝고 아득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한 작가의 에세이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통해 죽음을 읽으면서 자주 생각한 것은 삶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구절을 만날 때가 그랬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겐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쏘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이 책을 통해 죽음의 현장에 다다르며 외롭고 가난했던 삶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올립니다. 하나의 삶이 아니라 여럿의 삶.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책임을 생각하며 일책일문 2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호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책방에 입고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책은 살아있다는 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야생 밀림에서 긴팔 원숭이를 연구했던 야생 영장류학자 김사나 작가의 책인데요. 습지주의자, 비숲 등의 책을 펴낸 작가가 이번에는 내게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야생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야생 동식물들은 삶을 우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오로지 지금이 있을 뿐이죠. 늘 현재를 사는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실패할지라도 발걸음을 내디뎌 사랑을 찾습니다. 빗속에서 잠자리 한 쌍이 기하학적 모양으로 함께 날며 짝짓기를 하는 모습. 여우가 눈 속을 점프하며 얼굴을 파묻고 놀이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새인 상무술새가 추운 계절에도 그 작은 입에서 입김을 보이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을 묘사하며 살아있음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과 자유를 주는 과학에도 아쉬운 것이 있다. 과학은 그래프에 흩뿌려진 여러 개의 점을 모아 거둔 결론에 관심을 둔다. 개별 특징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것은 과학이 하는 일이 아니다. 또 한 가지, 과학은 생물을 관찰하면서도 살아있음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 살아있다는 건 연구 대상의 기본 조건이요. 보고자 하는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쯤은 측량 도구를 다 내려놓은 채 생물을 한없이 바라보고만 싶다. 살아있다는 건 무한히 신기하고 재미있고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호련히 떠나서 말이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어른의 맛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만났던 잊을 수 없는 맛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고 사려 깊은 언어적 감수성으로 풀어낸 에세이인데요. 어른이 되었기에 더 애틋하게 느낄 수 있는 맛.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바쁜 일상에 가려져 있던 맛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와사비의 맛을 알게 됐을 때 코끝이 찡해 오는 맛, 쓸데없는 군짓을 하지 않는 산나물의 맛, 어른이기에 만끽할 수 있는 술안주의 맛, 계절을 기다리고 배웅하는 맛, 옥돔의 누나를 쪽쪽 빨아먹는 맛 등 이 책은 세월과 함께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경험을 거듭하면서 섬세한 미각의 영토를 넓혀온 사람이 느낀 다양한 맛과 기억을 말합니다. 그러면 책의 제목, 어른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저자 히라마스 요코가 말하는 어른의 맛은 음식계나 먹어봤다고 하는 미식가의 젠체하는 맛도 상대의 맛 취향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꼰대의 맛도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감각을 일깨우는 맛. 그것이 조미료를 더하고 빼는 걸로는 건져 올릴 수 없는 어른의 맛이라고 작가는 말하는데요. 별거 아닌 일상의 음식과 식재료도 그녀의 미각과 손길을 거치면 마법처럼 생생한 생명력을 얻는 것을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철학자의 거짓말입니다. 철학자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철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이론을 밀도 높게 파고 들어간 책입니다. 저자 프랑수아 누델만은 거짓말이라는 복합적이고도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주제를 지지하는 정신적 경향을 섬세하고도 조목조목 밝혀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 앞에는 대표적인 사상가 및 철학자들의 주요 담론에 새롭게 접근할 또 하나의 길이 열리는데요. 진실과 거짓의 불협화음을 뚫고 나오는 철학 담론이 무척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저자는 철학자와 그의 사상의 일치는 허구라는 점을 간파하고 거짓의 형태로 표현된 진실에 주목합니다. 거짓말을 도덕적 측면이 아닌 일관되고 강력한 세계를 구축하는 주체의 창의적인 논리로서 들여다봄으로써 거짓말하는 사람의 무수한 허구들이 어떻게 사상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 살펴봅니다. 책에는 루소, 니체, 칸트, 푸코, 사르트르, 들레즈, 레비나스 등이 말한 매력적인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짓말이 소개됩니다. 또 저자는 살아가는 자아와 말하고 쓰는 자아가 결코 같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저자란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사려 깊은 이해의 관점을 택합니다. 우월한 도덕주의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실과 거짓말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보편적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것을 쓴 사람 역시 문을 열고 커튼을 걷은 뒤 가면을 착용한 채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한 명의 등장인물 뿐이다. 따라서 책 표지에 박힌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것이기도 하고 저자 이름으로 표현된 어떤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의 부제는 삶의 진실은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인데요. 철학자의 거짓말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에 한 발짝 다가가 보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소설가 정소연의 신작 가해자들입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31번째 소설인데요. 그간 핀 시리즈를 통해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의 시와 소설이 소개되었습니다. 2008년 양장재본소 정기로 등단한 이후 치밀한 구성과 밀도 높은 문장 안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낸 작가 정소연의 중편 분량 소설인데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파트 1112호에 사는 여자에게 들려오는 소음, 항의하듯 끊임없이 울려대는 위층집 인터폰 소리, 응징을 위한 소음이 불러온 아래층과의 갈등, 결국 소음 전쟁이 되어버린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내밀하게 펼쳐집니다.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둔 주거 공간 속에서 현대인들의 고독한 외침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죠.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여러 화자들이 정신적으로 파멸되어가는 섬뜩한 과정을 따라가며 현대사의 민낯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상황이 무서워 그곳을 영영 떠났다. 오늘 소개한 책은 파주에 있는 점호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책일문 23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프롤로그, 문을 열고 첫 번째 스텝의 앞부분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양손에 납작하고 투박한 검은 상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오길 잠자코 기다립니다. 현장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면 엘리베이터는 아득한 곳에 기거하는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2자리였던 붉은 숫자가 점점 겸손하고 낮은 숫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선은 무늬의 숫자를 향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마음에 스미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시간이란 모든 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공평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당신도 생전에 바로 이 문 앞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이어보면 꽤 오랜 시간을 보냈겠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